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험물이 취급, 저장,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다 쫘라락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외워야 된다. 뭐 그런 걸 제가 좀 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빈칸 문제죠. 차광 또는 환기. 2번 출제됐고요. 3번에서 온도, 습도, 압력.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 기준에서 1류, 2류, 4, 5, 6류, 그리고 가연물, 그리고 뭐 공기, 물 접촉 피하고, 4류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어야 되고, 뭐 마찰 피해야 되고, 그런 건 몇 류인가? 5류. 6류는 뭐 과열 피해야 되고, 분해, 가연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몇 류인가? 이렇게 괄호 문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1류는 3번, 2류는 1번 출제가 됐고, 3류 2번 출제, 4류는 3번 출제가 됐고요. 5류는 1번 출제가 됐고, 6류 위험물 괄호 문제는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저장의 기준, 요것도 이제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어야 되고, 그 1m 이상의 간격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지정 수량의 10배 괄호 문제 0.3m 괄호 문제, 이게 3번 출제가 됐고요. 4번의 기억 6m가 3번 출제가 됐고, 니은 4m가 3번 출제, 그리고 그 밖의 것 3m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좀 편하겠죠?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괄호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온도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15도 이하로 유지할 것. 아니면 뭐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세트알데히드. 뭐 30도 이하는 무엇인가?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7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는 2번 출제가 됐어요. 위험물의 혼재 기준, 요거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든가. 이거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18번이 나왔어요. 요거는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퍼센트, 고체, 액체, 알킬, 알루미늄 등 95%, 98%, 90%, 요게 6번 나왔고 6번 나왔고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온도도 알아야겠죠. 요게 좀 응용돼서 나온다면 요것도 좀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12번 출제가 됐습니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무엇을 써야 되나? 1류 화기 충격, 물기염금, 가염물 접촉주의. 그리고 그 밖의 것은 화기 충격, 가염물 접촉주의. 2류는 화기주의 및 물기염금, 뭐 인화성 고체는 화기염금, 화기주의. 3류는 이렇게 쭉 외우시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5류 위험물이 이제 주의사항은 뭐를 적어야 되나? 뭐 5류 같은 경우에는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 6류는 무엇을 적는가? 주의사항을 적을 때 가염물 접촉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1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소요 단위, 이것도 이제 요 1번은 2번 출제가 됐고 4번은 3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소의 이제 괄호 문제, 요거 기억은 2번 출제가 됐고, 니은 2번 출제, 디귿은 1번 출제가 됐고요. 제조소 안전거리 구하는 문제 1번 출제가 됐고, 요것도 이제 요쪽이 중요해요. 0.6m 이상, 0.3m 이상, 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요거에 대해서도 1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 괄호 문제가 3번은 2번 출제가 됐고, 4번 여기에서 이제 배출구는 지상 괄호, 배출 닥트 괄호, 방화 댐퍼를 괄호, 이렇게 된 문제가 1번 출제가 된 게 있고요. 이것도 좀 그래도 약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자체 소방 조직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 요거 있죠.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몇 대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는 몇 명인가? 이게 이제 한 번 출제가 된 게 이렇게 있고, 2번 출제, 한 번 출제, 3번 출제, 뭐 다 합하면 요 표만 외운다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는 4, 5, 6, 7, 7번 출제가 된 문제죠. 그만큼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그리고 취급 탱크 요거 괄호 구하는 문제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여기도 다음의 위험을 저장하는 창고 괄호
1000제곱미터 두 번 출제가 됐고요. 기역 외는 2000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의 기준, 이것도 괄호 문제예요. 괄호 문제 3번 출제가 됐고, 이제 지붕은 여기 30cm 이하로 할 것 한 번 출제가 됐고, 45cm 이하 한 번 출제, 두께 5cm 이상, 너비 30cm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이것도 한 번. 그리고 4번 문제가, 아니 4번 항목은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괄호 문제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다 이제 숫자 같은 걸 암기를 해야겠죠. 선반의 높이는 6m, 5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출제됐습니다. 기술 기준, 이것도 뭐 많이 출제된 건 아니에요. 2번이 한 번 출제되고 4번이 한 번 출제되고, 밸브 없는 통기관이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5개 저장 탱크의 외부 구조 및 설비,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이황화탄소의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얼마 이상, 0.2m 이상, 이게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뭐 이쪽에 이제 특례에 대해서는 몇 번 나왔죠. 아세트알데히드, 이제 여기에서도 괄호 문제예요. 마그네슘, 수은, 냉각장치, 보냉장치, 그리고 이게 없어서 제가 적었는데, 히드록시라민 등 취급하는 설비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괄호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방유제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은 둘, 넷, 여섯, 7번 나왔죠. 이걸 이렇게 다 외우셔야죠. 네. 그리고 방유제의 용량, 탱크 2 이상일 때는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 한 번 출제가 됐고, 2개 이상일 경우에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더하기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를 합산한 값.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2번. 이건 어떻게 되냐면, 뭐 용량이 얼마이다, 다른 탱크 용량은 얼마이다, 방유제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낸 경우가 있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 기역에 대한 거 여기 괄호 문제 10m 이내, 그리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6m 한 번 출제가 됐고요. 2번에 대한 문제는 괄호 문제가 마른 모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3번은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0.6m 이상. 그리고 4번 0.5m 이상 두 번 출제가 됐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구조, 1- 기역부는 괄호 문제 두께 3.2mm 두 번 출제가 됐고요. 니은도 한 번 출제가 됐고, 2번도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주입 설비, 이것도 이제 괄호 문제예요. 괄호 문제 50m, 정전기 200리터, 이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됐고요. 이게 한 번씩 출제됐다는 게 3번 출제가 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1-1번, 1-2번, 1-3 다 부분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요 이동 탱크 저장소 취급 기준 4번 문항은 한 번 출제가 됐고요. 5번도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키워드 13번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2번 한 번 출제됐고요. 3번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괄호 문제예요. 그리고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 0.3 곱하기 0.6m 이상은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좀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고정 셀프 고정주의 설비,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좀 많이 출제가 됐네요. 제1종 판매 취급소,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3개, 3번 출제가 됐고요.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번 출제. 그리고 집유 설비, 요 괄호 문제 3번 출제가 됐고요. 갑종 방화문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 용량, 자동차용 고정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는 탱크 용량이 얼마인가 5만 리터 이하, 고속국도 6만 리터 이하 3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부분 문제예요. 1-1번 뭐 자동차용 얼마인가, 뭐 고속국도용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 탱크 내용적 계산한 거, 요거는 원통형만 나왔지 타원형은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원통형만 요 식을 잘 외우셔가지고, 횡으로 설치한 건 5번 출제가 됐고, 종으로 설치한 것 4번 출제가 됐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의 수량에 대한 7.8세제곱미터, 그리고 3번에 대한 문제는 2번 나왔고 4번은 한 번 나왔어요. 요 계산, 요것도 식을 알고 있는 것도 2번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수원의 수량은 얼마인가,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옥외 소화전 설비 2번 항목에 대해서 3번 출제가 됐고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2번 항목이 2번, 3번 항목이 2번 출제됐고,
이게 설명란에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6번으로 해놨고요. 분사헤드 중 고압식 방사압력은 2.1MPa 이상, 저압식은 1.05MPa 이상일 것.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설치 기준,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하론 2402는 0.1MPa 이상, 그리고 하론 1211은 0.2MPa 이상. 괄호 문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분말 소화기, 1, 2종 분말 소화기는 몇 급 화재에만 적용되는가? B급, C급. 이거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서 소화기 열분의 반응식은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다 외우세요. 그리고 3종 분말 소화기는 190도. 생성되는 건 뭐 올소인산. 그리고 소화약제. 1종 분말의 소화약제는 NaHCO3. 뭐 한글로 외우는 거 말고 이거 그 시성식을 쓰시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외우시면 되고, 기출은 2종 분말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응용이 된다면 뭐 1종 분말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소화 설비의 적응성인데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이제 1류, 2류, 3류, 4, 5, 6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만큼만 외우시면 돼요. 대형,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통은 6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괄호 문제로 1류 위험물 그 밖의 것, 뭐 2류 그 밖의 것 뭐 이렇게 내놓고 이것은 무엇인가, 소화 설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괄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물분무 소화 설비인가, 포소화 설비인가, 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이제 적응이 되는 대상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있고요. 인화성 고체,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이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것까지 뭐 외우시면 좋죠. 외우시면 좋은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 난이도 등급은 제조소에 대한 것들이 이제 6번 나왔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집안면으로부터 6m 이상. 그리고 옥내 저장소 처음 한 번 나왔죠.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 요거에 대한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의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조소, 옥내 저장소. 요거는 무엇인가? 옥외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는 모든 대상. 이것도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나왔고, 탱크 시험자의 기술 능력, 필수 인력을 요거 잘 보세요. 초음파 비파기 검사, 자기 비파기 검사 및 침투 비파기 검사.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초음파, 자기, 침투. 그리고 인화점 측정 방법인데 이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신속 평행법, 태그 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컵 측정 방법이 있고요. 요 문제집에서 2011년 1회, 2013년 2회, 2020년 1회, 2020년 2회에 출제됐습니다. 4번이 출제됐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회차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와요. 뭐 외우는 방법 같은 거, 화학식을 외우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위험물 산업기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